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우리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제때 사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죠. 사과는 관계의 진전이고 관계의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너무 잘잘못 따지지 말고 먼저 사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네, 올리비아 뉴튼 존, If You Love Me, Let Me Know. 네, 명곡이죠. 네,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호주의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 브로니 웨어가 펴낸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수년간 말기 환자 병동에서 일하면서 죽음의 문턱에 놓인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는 자기 죽음에 대해 부정하고 공포와 분노를 느끼던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자 많은 생각을 거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자가 관찰한 시한부 환자들의 가장 후회하는 일,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환자들은 다른 사람 시선과 기대에 맞춰 자기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남을 의식하는 바람에 결국 내가 하고 싶고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둘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한 게 후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대부분 이런 후회를 한 게 남성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직장생활 때문에 아내, 자녀, 또 따뜻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타인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감정을 숨긴 것이 어쩌면 지금의 병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넷째는 옛 친구들의 소중함을 되새겼는데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오랜 친구들이 보고파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연락처조차 알 수가 없어서 평상시에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온전히 노력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머물러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느라 자기 행복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제때 사과하지 못한 것. 네, 인생은 어차피 후회의 연속이겠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그 후회가 최소한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 삶에 후회를 조금 더 덜어드리는 그런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삶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와 빅션이 콜라보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 마우로 기엔의 2030년 추구의 전환. 네, 뭔가 멋있네요. 제목이 앞으로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는 책입니다. 뭐 전문가 비평과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또 김미경 씨, 김미경 TV에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유튜버들, 오디오북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루어졌던 책입니다.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판매 수와 조회수를 기록한 그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다음의 혁명은 어느 나라가 주도하게 될까요?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코로나에 더해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80년대 초중반부터 90년대 중후반에 출생한 세대를 말을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실버 세대와는 어떤 기여와 반등이 숨겨져 있을까요? 양적, 질적 팽창이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들은 기후변화, 양극화 어떻게 극복할까요? 자, 2030년 추계 전환이라는 책은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어떤 흐름들이 2030년도, 그러니까 10년 뒤가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펼쳐지게 될 거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오히려 나이 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폐도 엄청나게 다양한 가치 화폐가 등장해서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 예측합니다. 세계적인 경영의 석학인 저자 마우로 기에는 글로벌 트렌드, 그다음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전 대통령 트럼프의 모교로 본인이 하도 자랑하고 다녀서 다들 알죠. 오히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모교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학교 가치가 하락됐다는 아주 이색적인 지표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저자는 현재 그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로 재작 중입니다. 와튼스쿨이라고 하면 세계 3대 MBA 스쿨이기도 한데요. 저자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스페인에서 또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인구와 경제의 변화가 기술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지, 이러한 연구에서 아주 독창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 이런 아주 유수의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고요. 또 공영라디오죠, 미국의 NPR, 또 TV 프로그램 CNN, 이런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사회 현상과 예측, 그리고 자문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2030년 추계 전환은요, 앞으로 10년 후 세계에 관한 그동안에 아주 꼼꼼히 쌓은 연구를 정리한 책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전문가 저서, 예측서, 이런 책들, 저도 이제 내 인생의 명작에서 작년 초중반에도 이제 많이 다뤘던 그런 테마인데요. 주로 그때 이제 작년 초중반에 제가 다뤘던 책들은 주로 전염병, 그다음 팬데믹, 그리고 언택트 이슈에 국한되어 있었다면은요, 지금 이 책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출간됐으니까요. 이 책은 약간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더 진일보된 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후와 더 먼 미래까지, 10년 후의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인지도와 전문가 평론을 밀어볼 때 퀄리티 면으로는 가장 대적할 수 없는 수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들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사회 현상의 변화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10년간 우리가 앞으로 2030년 될 때까지 9년 남았네요. 그 만으로 10년 정도, 9년 정도 남았는데 그 10년간의 위기와 혼란을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2030년 추계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럼 스캇이 부르는 No Matter What 함께 들어보시죠. 네, 카라멜 마키아토와 같이 아주 달달한, 아주 당 충분히 섭취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캘럼 스캇, No Matter What. 이 노래가 아주 부드럽네요.
우리에게 그동안 오랜 시간 익숙했던 세상은 새로운 법칙이 이끄는 이런 뭐랄까요, 당혹스러운 현실에서 아주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하는 얘기는 어차피 흐름은 이렇게 그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건 다 맞지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인류가 이 변화를 준비 없이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앞으로 노년층 인구가 대부분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들보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고요. 인도, 중국, 또 세계 산업은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 또 인간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 인간의 눈보다 더 많은 감지 장치, CCTV, 예전에는 CCTV 하나 설치하려면요, 보안 업체에 전화하고요, 엄청난 돈을 내고 먼슬리 페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주문하면요 19불, 29불짜리 정말 성능 좋은 인도어 아웃도어 그 카메라들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거 설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이나 자기 컴퓨터 모니터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혁명이 곧 일어날 거라고 저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2030년의 미래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년보다 짧을 수도 있을 거예요. 최근 세계를 덮친 이 팬데믹 때문에 이 변화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곧 닥칠 충격과 혼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부와 권력과 사회의 축이 어디로 이동될지 내다보지 못하면 누구나 도태될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또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세계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또 핵심적인 변화를 짚어주는 이 책은요, 앞으로 10년간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그 어떤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중심은요, 이제 대서양에서 아프리카와 인도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아가 이제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아프리카가 또 추가됐네요. 현재 선진국에서 신생아 한 명이 태어날 때 중국, 인도, 아프리카 같은 신흥 공업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9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도에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가 그 뒤를 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케냐랑 나이지리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3G 인프라와 어떤 그 과학혁명은 지금 그쪽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알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받아들인 속도가 훨씬 더 느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요구도 별로 없고요. 우선 가깝게 한국만 보더라도 모든 결제를 전화기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수단이라든지 택시, 그리고 공공 그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도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의 속도,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그런 어떤 그 초고속 인터넷과 그 첨단 혁명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 인도, 아프리카 신흥 중산층은요, 소비자, 생산자, 투자자로서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2030년이 되면은요, 신흥 공업국 시장의 중산층 소비자 규모는 미국, 유럽, 일본의 5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심슨 가족이 아니라 저자가 말을 하기를 재밌었어요. 이 표현이. 심슨 가족, 이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몇억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심슨 가족. 미국의 중산층을 비판하고 중산층의 삶을 가감없이 보여준 심슨 가족. 전 세계인이 미국의 중산층을 보며 웃고 울었는데요. 이제 심슨 가족의 시대는 가고 중국의 왕씨 가족, 또 인도의 싱씨 가족, 시옷 이응 싱씨 가족, 그리고 아프리카의 무왕기 부족의 가족 이야기를 보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저자는 예상합니다. 전 세계의 주요 상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기호가 아니라 이제는 개발도상국, 중산층,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의 기호를 반영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촌의 1강의 시대는 저물고 미국이여 다강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저자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6시 정각에 내 인생의 명작 2부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ear Ocean, 캐서린 애플턴이 부릅니다. I could never get enough of this old piano.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교수 마우로 기엠 박사의 2030년 주계 전환입니다. 미 동부지역 대표 한인 서점 고려 서적에서 내 인생의 명작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40년 전통의 고려 서적은 맨하탄, 그 다음에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싱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고려 서적에서 제공하는 20불 도서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앞으로 60세 이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누릴 것이다. 네. 30세, 40세가 아니에요. 60세요. 네. 노년층은 밀레니얼 세대보다 앞선 신기술 수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기준이 좀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초중반부터 조금 더 넓게 보자면 90년대 말, 2000년 초반까지도 가능할 텐데 그때 출생한 인구를 말하는 지표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가 오히려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 이 사회를 주도하지 못할 것이라 관측하는 이유가요. 이제 더 이상 60대가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호칭과 사회적 인식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딜 봐서 요즘, 그죠? 60대가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60대면 그러니까 청장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한 80 정도는 넘어야 시니어,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아무튼, 진짜 청년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2030년 지나서 2040년이 되면 은퇴할 시기가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런 세대와 연령에 관한 기존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해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세대의 컨텐츠와 소비 패턴이 달라지니까요. 2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컴퓨터를 못할 리는 없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소비나 어떤 그 사회적인 인프라나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인구별 대비수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체력적으로 또 어떤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 스킬풀한 여러 가지 인터넷과 컴퓨터의 그 실력은 그대로일 테니까 말이죠.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계층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실버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실버 세대의 그 경우 미국으로만 한정될 때는 비중이 80% 이상의 소비를 60세 이상의 세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성은 세상을 좌우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또 이 실버 세대는 대부분의 소비 문화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재산과 권력은
남성이 소유하고 관리하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릴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 진출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에서는 기존의 차별을 깨고 여성 노동력과 정치의 참여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유해지면 그들의 소비 및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시장 또한 재편될 것이다. 여성의 기여와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업가나 정치인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본문 내용입니다. 여성은 다시 한번 운을 시험하고 남성은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쓴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소비와 저축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택들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 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리먼 브라더스가 아니라 리먼 시스터스가 있었다면 2008년 금융위기는 절대 없었을 것이다. 제주 케인 브라운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본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수십 개의 컴퓨터와 감지장치, 로봇이 우리를 둘러싼다. 나노기술과 3D 인쇄술은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도시 지역의 생태적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제공한다. 전자책은 화려하게 부활해 아프리카에 늘어나는 인구를 교육하는 데 종이책을 밀어낸다. 인터넷을 통한 협력적 소비와 자산 공유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며 새로운 사회계층을 탄생시킨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들이 소유한 유무형의 재산부터 일자리까지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잘게 나누어 거래할 수 있게 돕는다. 가상현실에서 3D 인쇄술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나노기술에 이르는 오늘날의 변화는 이제 곧 일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기술들은 빈곤과 질병, 환경 파괴, 기후변화, 사회적 고립에 이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다. 또한 성견지명을 갖춘 젊은 기업가들이 대부분인 새로운 계층을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래를 앞당길 것이다.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출산을 미룬다. 기업과 공장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에 박차를 가한다. 격리생활은 디지털 환경과 첨단 기술에 발빠르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소득, 교육, 건강 문제에 있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부와 허영과 사치를 뽐내기 위해 넓은 저택과 스포츠카와 별장과 규모가 큰 요트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가상현실로 새로운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우리는 여행하고 과시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어나갈 것이다. 이 모든 새로운 흐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강화되고 적응하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서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다. 출생률 저하와 각 세대 사이의 새로운 역학관계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같은 흐름과 경향들이 팬데믹 덕분에 오히려 강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인도의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타타 모터스는 자국 내 신흥 중산층을 겨냥해 200만 원대의 초소형 경차 타타 나노를 출시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오토바이 대신 자동차를 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기 좋게 타타 나노를 외면했다.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점잖은 자리에 갈 때 차가 타타 나노라면 차라리 집에 있겠다. 젊은 소비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스즈키, 현대, 토요타 등의 수입차를 타고 싶어 했다. 타타 나노는 인도의 젊은 중산층의 욕망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사실 외에 그들이 자기 표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부모 세대의 검소하고 실용적인 문화에서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본 서양 중산층의 삶을 동경하고 선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2030년을 맞이하려면 수많은 새로운 발상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기존의 믿음이나 행동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대 수명과 인구 노령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살피는 데 도움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니하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미 입증된 생각은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직업과 퇴직 혹은 장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미래는 더 멀리, 더 크게 보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각각 따로 생각하면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깨닫기가 어렵다. 오늘날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 피상적인 일반화에서 벗어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득, 교육 수준, 성별 등에 따라 정의되는 다양한 하위 집단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단편적이고 도시적인 틀에서 벗어나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폭넓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10년 후에 마주할 새롭고 낯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2030 축의 전환은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기술 간 연결고리를 날카롭게 파고들며 대전환기를 통찰하는 거시적인 안목을 선사한다.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이민자, 자동화, 그리고 암호화폐 등이 미국 국민들 대부분을 강타할 수 있다. 이들은 도전과 위협으로 가득 차 위험해 보이는 발전 요소들이다. 물론 근거는 있지만 무작정 두려워하면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수평선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전에 유행했던 감염병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흐름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더 신속하게 도입되고 인구 고령화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훨씬 커지고 신흥공업국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내가 이 책에서 상세하게 분석할 큰 경향들의 가속화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라고 자문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가장 큰 사업 기회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 있고 IT 기술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현상을 수평적 사고로 접근해보자.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농업 규모는 203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전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금강을 발견한 곳이나 마찬가지이다. 2030년이 다가오면서 젊음과 나이 듦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사라지면 세대 간의 역학관계도 바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활력과 젊음을 동요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쇠퇴를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로 볼 수도 없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은퇴와 노인의학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세대가 지구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활기찬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세계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여기는 장면도 상상해보라. 직원을 고용하는데 나이가 조건이 되지 않은 세상, 예컨대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롭게 취업하는 세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된다. 9세대 중산층과 함께 성장한 회사가 다시 신세대 중산층과 비슷하게 성장하고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 기업들이 신흥공업국 시장 소비자들의 선호와 관습을 잘못 이해한 탓에 벌어진 끔찍한 결과들은 얼마든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중산층들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좋아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예측을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낮은 출생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산층, 증가하는 여성의 권위, 재산, 위치, 도시의 성장, 기술 혁신, 새로운 소비계층, 새로운 화폐. 네, 이 8개의 키워드에 들어있는 각각 유행이나 흐름은 또 다른 7개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8개의 키워드를 각각 장으로 분석을 하고 또 나뉘어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생률을 알면 어떻게 미래가 보이는지,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인 실버 세대의 역할, 점점 규모가 커질 중산층 소비자들 제3세계의, 그 다음에 또 여성의 위치 변화, 이런 어떤 각 장마다 특성을 분류해서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게 됐고요. 또 아시아의 중산층 시장이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고, 그 주도를 서남아시아,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겠죠. 2030년, 앞으로 10년 후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먼 미래는 아닐 겁니다. 2010년도 생각하면 10년 전에 뭐 했나요? 네, 아무튼 눈 깜빡할 사이에 10년이 흘렀죠. 우리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정확하게 펼쳐지게 될지 아무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그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10년이라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것들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2030년 축의 전환, 이 책의 저자인 마우로 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추세들이 2030년이 되면 지금과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중심축이 이동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앞으로의 10년,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변할 것이고 이동할 것이고, 젊은 세대의 그 경제와 문화와 소비의 축이 젊은 세대에서 나이 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소비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화폐에 의해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캘럼 스캇, Dancing on My Own. 네, 본문 내용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뀐다. 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도 변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저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거나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크던 작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7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서 인구 통계학적, 경제, 문화, 기술적인 변화가 다가올 때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를 보면 브루투스가 이 원칙을 간단히 설명한다. 흐름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그 위에 올라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요. 네, 무려 400년도 더 된 과거에 지은 1600년도, 1599년에 지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지금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기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고 곧 멸망할 것이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는 미래를 완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젊은 세대는 희망을 바라보지만 나이 든 세대는 과거 그리고 상실을 생각합니다. 출생률을 통해 2030년 모습을 예측하는 이 책 1장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젊은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노령 인구를 대체할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세대 변화에 숨어있는 기회를 살펴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실버 세대의 변화를 더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실버 세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뤄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집단의 재정 상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이 탄생하는 과정,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서남아시아, 4장에서는 여성의 지위, 5장에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소도시는 400개가 넘게 될 것이라며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6장에서는 로봇, 인공지능, 3D 인쇄 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7장에서는 공유경제의 규모와 영향력, 8장에서는 화폐 제도의 다양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분석해 본다면 저자의 표현대로 어떤 수평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자가 이 책에서 알려주는 수평적인 사고 7가지의 원칙은요, 멀리 보기, 다양하게 보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막다른 상황 피하기, 불확실한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보기,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흐름을 올라타기입니다. 저자가 예측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10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우리 변화를 조금 더 계속 가열차게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으니까요.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2030년 10년 후 펼쳐질 우리의 미래 예측, 미리미리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았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나오미 스캇이 부르는 Speechless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요, 2030년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물결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죠. 그만큼 10년이라는 시간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곡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학계에서는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97년, 98년도에 IMF가 왔었죠,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8, 2009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2029년, 2030년 그 즈음 이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에 의하면 어떤 위기와 충격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10년마다 위기를 맞을 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태를 예견하고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부와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도대체 왜 누구는 상승 곡선을 타고 누구는 하향 곡선을 타게 된 것일까요?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에 따라 퍼스트 코로나 10년 후인 2030년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풍파에 휩쓸리는 부류가 돼서 정부 지원금에 연연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2030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걱정 반, 또 궁금증 반, 이런 그런 물음들이 참 이 책을 읽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년 축의 전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물결. 이 책이 이런 부제처럼 8가지 챕터를 주 내용으로 향후 2030년의 경제, 산업, 인류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전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챕터별로 요약을 하자면요, 처음에는 이제 세대의 변화, 낮은 출생률로 인한 밀레니얼 세대의 파워가 약해지고 실버 세대의 파워가 높아지는 것, 새로운 중산층의 등장,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등장이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 여성의 위치, 지위, 부, 그 다음에 도시의 성장, 파괴적인 기술 혁신, 3D 문화, 새로운 소비 패턴, 새롭게 탄생되는 화폐. 이렇게 각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주제 8가지를 다뤘습니다.
2030년도에 나타날 사회 현상이니까요. 지금 10년 남았습니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다뤘었죠. 인생의 복리의 원칙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아인슈타인이 말한 두 가지 원칙, 복리의 그 마법의 두 가지 원칙, 지금 준비하라. 바로 시작하라. 그리고 멀리 길게 내다봐라. 네. 10년 뒤, 20년 뒤를 지금부터 전망하고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앞으로 다가갈 예상치 못할 미래의 파도에서 구명조끼 정도, 구명조끼보다 더하죠. 구명보트 정도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책 한 권 읽고 구명보트 별책 부록으로 선물 받는다면 아주 남는 장사 아닌가요? 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네, 요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레이시아 가수죠. 쉐럴 샤즈완이라는 가수입니다. 팽우왕 케두아. 네, 이게 말레이시아 언어라서 제가 조금 서툰 점 양해 바랍니다. 펠루왕 케두아라는 곡 함께 들어보시죠. 조금 슬퍼요.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어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에 관한 책, 유펜의 와튼스코 마우로 기행 교수의 2030년 추계 전환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두 곡을 선곡해 보았는데요. 캐롤 킹의 에스틀레이드 그리고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이렇게 두 곡 선곡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 30분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